이 지문 별표 쳐주세요. 시험에 맨날 나오는 지문이에요. 맨날. 안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이 지문을 읽다 보면 우리가 보통 아는 생각과 조금 다른 사실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리 얘기하면 그런 연구 결과가 있대요. 이 지문을 읽고 내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사회성이 높다라는 건 뭐야?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못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라는 것은 단독 생활을 한다, 단체 생활을 한다? 단체 생활을 한다. 즉 사회성이 좋다는 것은 단체 생활을 해. 그런 사람들의 연구를 해보니까 연구 결과가 뇌 부피가 작대요. 사회성이 높은 사람들은 뇌 부피가 작대요. 그리고 사회성이 떨어져요.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단체 생활이야, 단독 생활이야? 단독으로 만약에 살아가고 하는 사람이에요. 혼자서. 그런 사람들은 뇌 부피가 크대요. 이런 연구 결과가 있대요. 이걸 바탕으로 이걸 생각하면서 글을 한번 읽어보게요.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인간의 뇌야. 우리 인간의 뇌는 turn out은 밝혀지다라는 동사예요. 뭐 삽입절처럼 해석하면 돼요. 이 turns out. 그것이 밝혀지기를 인간의 뇌는 has shrunk예요. 현재 완료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랜 시간 동안 shrunk, 수축해왔다. 줄어들어왔다 이거예요. 인간의 뇌가 줄어들어왔다고. 뭐가? 부피가 봐요. 대략 10%만큼 줄어왔어. 부피가 옛날에 10% 옛날이면 10%가 줄었대 이렇게. since 뭐뭐 이래로 그 뇌가 peaked 정점을 찍었대. peak 아예 최대치로 정점을 찍었어. 크기 면에서 언제? 15,000년에서 3만 년 전이야. 15,000년에서 3만 년 전에 뇌 크기의 부피가 정점을 찍고 나서 그대로 쭉 감소해서 현재 10% 정도까지 뇌 부피가 감소했대 이런 내용이야.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요걸 바탕으로 생각해본다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혼자 살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여러 사람들과 학교도 다녀야 되고 가게도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하여튼 무조건 사람들과 협동하면서 살아야 돼. 근데 15,000년에서 3만 년 전에는 어땠겠어? 이때는 아마 문명이 덜 발달했을 거고 그 농업보다는 수렵 채집이 더 빈번했을 시기야 아마. 수렵 채집을 해야 되니까 정착 생활을 하지 못하고 또 돌아다녀야 되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훨씬 더 떠돌아다니면서 혼자 생존하고 혼자 살아나고 혼자 사냥을 하고 우리 지금 현대에 비해서는 더 단독 생활을 많이 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는 사회성이 있어 없어? 사회성이 없어. 사회성이 좀 줄어들어. 그러다 보니까 뇌 부피가 커졌었어. 이때 정점을 찍었어. 근데 이제 정착 생활을 하고 농경 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다 보니까 사회성이 올라갈 거 아니야. 단체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뇌 부피가 줄어들게 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리고 왜 뇌 부피가 줄어들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대이한데 어떤 수천 년 전에 인간이 lived, 살았대요. 인간이 살았어. In a world, 세상 속에 살았대요. 어떤 세상이야? Dangerous predator, 위험한 포식자의 세계에 살았대요. 우리 인간은 문명이 어떠면 야생에서 굉장히 나약한 동물이잖아요. 발톱도 없고 강인한 뭐 치악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나약해. 달리기 능력과 투척 능력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험한 포식자, 사자, 호랑이, 곰 이런 거에 위험한 포식자의 세계에 살았어. 그래서 그 세계에서 위험한 포식자의 세계에서는 그들은 무조건 뭐 해야 했어? 가져야만 했어. 그들의 기지야, 기지. 기지라는 것은 지혜야, 지혜. 지혜가 있어야 됐어. 정보나 about 뭐에 대해서 them, 그 위험한 포식자에 대해서 at all time, 항상 뭐 하기 위해서? avoid, 피하기 위해서. being killed,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죽지 않기 위해서 그 포식자들에 대해서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야 됐어. 털 달린 동물들은 불을 무서워하네. 그러니까 횃불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내쫓아야 되겠다. 라는 이런 지혜가 항상 있었어야 됐어. 즉 여기에서는 생존을 여러 사람이 함께 하냐면 내가 생존 기술을 다 갖고 있어야 되냐? 생존 기술을 스스로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이 포식자가 사자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모든 생존 기술을 다 자기가 습득하고 있어야 돼. 근데 투데이 오늘날에
우리는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have domesticate 길들여 왔대. 가축화 시켜왔어.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효율적으로 길들여 왔어. 우리 스스로를 길들여 왔다고. 그리고 많은 일들이야. 타스크 일들. 어떤 일들이야? survival. 생존의 일들이야. 생존의 많은 일들이 from A to B to C야. A부터 B부터 C까지의 많은 그런 생존의 일들이 뭐냐면 from 전치사, ing 동명사.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동명사. 그다음에 여기도 동명사. 아, 피하는 거야. immediate death. 즉각적인 죽음. 즉사를 피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building 만드는 거예요. 보호소, 피난처, 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음식을 얻는 거예요. 의식주를 해결하는 거. 즉사를 피하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거. 이 모든 것에 생존에 많은 일들이 그런 일들이 자 태스크 뒤에 s가 붙어있으니까 복수잖아. 그런 일들이야. 그 일들이 다 복수니까 have가 나와야 되겠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outsourced야. outsource를 위탁하다라는 뜻인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위탁되어져 왔어. 즉 외부로 맡기다 이거야. 외부로 맡기다. 외부로 맡기다. 뭔 소리냐? 위탁하다라는 뜻이 뭐냐? 외부로 맡기는 게 내가 컴퓨터 코딩할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나는 영어만 알지 컴퓨터 코딩은 잘 몰라. 그러니까 컴퓨터 코딩을 해야 될 일을 누군가한테 돈을 주고 외부로 맡기는 거야. 위탁하는 거야. 이게 지금 맡기는 거야. 지금 옛날에는 사자를 마주치면 내가 횃불에다가 불을 이렇게 기름 묻혀가지고 불을 켜서 털 달린 동물은 불을 무서워해라는 지혜를 가지고 사자를 내가 직접 내쫓아야 됐어. 근데 오늘날 내가 사자를 마주치면 어떻게 해? 어디다 전화해? 바로 111 여기다 전화하잖아. 내 생존과 관련된 일이 나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거야. 내 생존과 관련된 일. 그지? 나라를 지켜줄 우리 목소리를 지켜주는 군인이 있고, 그지? 국방부가 있고, 경찰이 있고, 소방관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 생존을 내가 신경 쓸 필요가 거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생존과 많은 일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위탁되어져 왔어. 무엇에? 더 넓은 사회로 위탁되어져 왔다 이거야. 즉, 이 전까지 4번 문장 전까지 뜻하는 게 뭐냐면 다시 앞에서부터 가면 우리 인간의 뇌 부피가 15,000년에서 30,000년 전에 이때 정점을 찍었거든. 크기가. 그리고 나서 쭉 감소해오고 있는 그 한 가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여기서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가 혼자 생존 기술을 다 알았어야 됐어. 그러려면 생존 기술을 알려면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해. 잘 효율적으로 달리는 법도 알아야 돼. 사자한테 끈질기가 도망치려면 호흡법도 알아야 돼. 달려야 돼. 투창 기술도 있어야 돼. 불 지피는 법도 알아야 돼. 사자가 불을 무서워한다는 정보도 알아야 돼. 모든 갖가지 정보를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뇌가 지금 현재와는 다르게 다방면으로 뇌가 활성화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뇌 부피가 컸었어.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생존에 대한 모든 다방면의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 안 알고 있어? 알고 있지 않아. 야생에서 사람을 3일만 떨고라도 다 죽을 거야. 요즘 현대인들은 모를 거야. 그래서 그러한 지금 이 위탁되어져 왔다는 것은 여러 사람과 함께 산다는 거잖아. 사회성이 올라갔어? 떨어졌어? 사회성이 올라갔어. 그러다 보니까 뇌 부피가 어떻게 돼? 작아졌다 이 얘기야 지금. 오케이?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리고 문법적인 걸 조금 보자. 아까 해석 한번 하고 넘어갔는데 이 where는 관계부사로 월드가 어떤 세상인지 꾸며주는 건데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where를 뭘로 바꾸면 안 돼?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꾸면 안 되지. 그 다음에 avoid라는 동사는 목적으로 뭐만 나와? 동명사만 나와. avoid라는 그 동사는 뒤에 목적으로 동명사만 나와. 이렇게 being. 근데 이거를 투부정사로 바꾸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죽이는 걸 피하는 거야? 죽임을 당하는 걸 피하는 거야? 죽임을 당하는 걸 피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동 동명사가 나와야지 이거를 그냥 killing이라고 쓰면 돼? 안 돼? 능동 동명사로 쓰면 안 된다고. 이거 지금 나올 수 없는 선택지를 X 쳐놨다고 해. 무조건 avoid being killed 이것만 나와야 된다고 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has에서 have로 바뀌어야 되는 이유는 일들이 복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has가 아니라 수일치 have 복수 동사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4번 문장부터 하는 얘기는 뇌 크기도 우리가 작아. 옛날 사람보다 우리 현대인들이 뇌 크기가 작다고 부피가. 근데 또한 뭐도 작냐면 우리는 스몰러 더 작아요. 뭐보다?
우리의 조상들보다 또한 뭐더냐 몸도잖아 몸집도. 그러면 여기서 아까 의문이 생겨요. 이상하다. 옛날에 우리의 인류 조상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인데 걔들은 직립보행을 제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꾸부정에 다녔어요. 직립보행을 하긴 했지만 꾸부정에서 훨씬 더.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더 작았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더 큰 거 아니야? 잘 먹고 잘 사니까 운동도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네안데르탈인 우리의 조상이라고 보는 게 조금 약간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치지만 네안데르탈인도 인류였잖아 지금은. 근데 그 네안데르탈인 멸종하긴 했지만 피지컬이 어마어마했대요. 그 연구 정보에 따르면 네안데르탈인 65kg 여자와 현대 80kg 남자를 80을 붙이는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현대 80kg 남자 팔이 부러져버려요. 그 정도로 근육량이나 피지컬이 어마어마해. 사냥도 잘하고 똑똑하고 몸집이 엄청 컸대. 키도 2m에 가깝게. 그래서 서양에 키가 거의 2m 되는 2m 넘는 사람들 피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거기 유전자의 한 1%, 2% 정도가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섞여있다. 뭐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피지컬이 컸대. 지금 현대인들은 팔다리는 가는 거 배는 나와 있잖아. 그지? 육체 노동을 해야 돼? 잘 안 하니까. 근데 여기는 얼마나 뛰어다니고 사냥을 하고 막 일을 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 노동을 더 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컸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작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이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가조야. 그것은 캐릭터 특징이야. 무엇의? 가축 동물의 특징이야. 가축 동물. 이 가축 동물이 뜻하는 게 뭘까? 비유적으로 이 맥락상. 조상일까 현대인일까? 현대인.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길들여왔다며. 도메스티케이티드. 길들이고 가축화 시켜왔다며. 현대인을 비유해요. 현대인의 그 가축 동물의 특징이야. 뭐가? 이식가족 대부터 같이 주었는데 뭐가 특징이냐면 데이. 이 데이 현대인. 비유한 게 현대인이야. 이거랑 똑같은 거야. 가축 동물이 generally 일반적으로 smaller 더 작아. 뭐보다? 그들의 야생 사촌보다 야생 종보다 야생 들개보다 뭐가 더 작아? 집에서 키우는 개가 더 작아. 그들의 야생 사촌 이게 뭘 뜻하는 거야? 우리의 고대 조상 ancestor 이거 뜻하는 거지. 비유적으로 이 글에서 비유하는 게. 그리고 5번 문장 전까지 이제 요약을 하면 우리 현대인은 고대 인류보다 뇌도 작고 몸집도 작아. 그러니까 마치 뉘앙스가 약간 되게 열등하네, 못났네 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틀어버려. 근데 이런 것 중에 어떠한 것도 인간이 뇌가 작다고 해서 인간의 몸집이 작다고 해서 이런 것 중에 어떠한 것도 may mean 의미하는 것은 none 아니다. 뭘? 우리가 dumber 더 못나고 멍청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라고. 뇌 크기는 not necessarily 부분문제 반드시 뭐뭐인 것은 아니다. 뇌 크기가 반드시 인디케이터는 지표야. 지표. 뭔가를 나타내주는 기준인데 인간의 지능을 나타내주는 지표 기준이 된다 아니다? 아니다. 뇌 크기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지능이 뛰어난 게 아니라고. 오케이? 하지만 그것은 may mean 의미할 수도 있거든. 뭘 의미할 수도 있냐면 테디아를 우리의 뇌가 부피는 작지만 오늘날 우리의 뇌가 be wired 구성되어져 있어. 어떻게? 조금 다르게 구성되어져 있어. 옛날에는 생존 활동도 해야 되고 뭐 어떻게 의식주를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에 다방면을 신경을 쓰다 보니까 부피는 컸을지언정 요즘 현대인들은 부피는 작지만 어떤 지능면, 추론면, 논리적인 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생각의 어떤 수준이 높아. 그래서 현대인들과 옛날 사람들은 뇌가 좀 다르게 구성되어져 있다. 그리고 아마도 더 효율적으로 구성되어져 있어. 우리 현대인의 뇌는 뭐보다? 뭘 대표해보지? 뭐보다? those 그것들보다. 이 그것들이 가리키는 왜 뇌야. 뇌가 복수니까 those로 받아 대신하고 쓰면 안 돼. 어떤 뇌냐면 우리의 조상들의 뇌보다 고대 인류보다 고대 인류보다 뇌 부피도 작고 몸집도 작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멍청해 더? 아니야. 부피가 작다고 해서 지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야. 대신 기계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기계 성능이 좋은 거야? 아니야. 선생님이 양압기를 껴 코에다 바람을 넣어주는 뭐 기계인데 옛날에 양압기가 요만했대. 엄청 컸대. 방을 차지할 만큼. 근데 지금 현재 양압기 요만해. 크기가 작아졌다고 해서 효율이 떨어지는 거야? 아니잖아. 마찬가지야. 뇌도 크기가 크다고 지능이 높은 게 아니야. 현대인 뇌는 옛날 사람과 다르게 조금 다르게 구성되어 효율적으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고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야.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